EM 파마라는 회사이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메이 직원도 아니고 저는 ABO도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냥 과학자일 뿐이고요. 과학자이자 현재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저하고 여기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이 같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설명하려면 너무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속을 구글의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속의 분류의 첫 번째가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이름이 미생물도 속이 있고 스피시스가 있고 제 오늘 미생물 강의로 온 거 아니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 요셉이라고 있으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도 루코노스톡 홀자펠 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미생물들은 많으셨지만 이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하는 거는 지와 같은 그런 문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문파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문파를 2020년에 이 미생물계가 전체 동의하는 그 동의하에 유산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분류를 쪼개내면서 그 안에다가 첫 번째를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할 정도로 홀자펠 교수님이 여러분 많이 아시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연구를 독일에서 거의 40년 전에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에 거의 만들다시피 하신 분이고요. 그럴 정도로 이 미생물계에서는 살아있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세요. 이 홀자펠 교수님이 여러 번 들으셨을 테니까 사실은 한국으로 오시는 분이 전혀 아니셨고 스위스 취리 공대랑 노장 공대랑 여러 군데서 이제 오퍼가 있으셨지만 이 한국에 저희 한동대학교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의 초대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딱 2년만 왔다가 스위스로 돌아가시려고 했다가 지금 17년째 발이 잡혀가지고 한국에 저하고 이제 창업극 사시는 바람에 더욱더 작년에는 영주권까지 나오셨어요. 얼떨결에. 그래서 그럴 정도로 홀자펠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이 미생물의 씨앗을 무척 많이 뿌려주셨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제 후배들도 지금 여기저기 다 대학에 교수로 가 있고 제 동기도 지금 고려대 의대에 돼가지고 이제 교수로 가 있고 한데 홀자펠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뿌린 미생물에 대한 씨앗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이것이 부럽지 않게 놀라시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강국이라고 할 정도로 미생물의 태동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박을 했고요. 원래는 경영학을 하다가 IT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영학이랑 생명과학 공부를 했고요. 생명과학 교수님 밑에서 석박하고 이스라엘 갔다가 한동대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홀자펠 교수님이랑 같이 한동대학교 안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시작했는데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연구실에 정부 지원 자금이 70억이 넘게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많은 과제들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93억 지원 받았다고 막 프랜카드 걸렸잖아요. 저게 10년 전인데 저희가 75억을 받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과제들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이 2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 연구실에. 근데 그 당시 저희 연구실 크기가 요 앞에 한 요만했거든요. 20명 대학원생이 여기 다 서 있기만 해도 공간이 없을 정도여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다가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빈 공간이 너무 큰 데가 있어가지고 총장님한테 가서 우리 이 공간 주십시오. 과제도 큰 거 됐는데 공간 주십시오 했더니 여기는 창업보육센터라서 창업하면 준다고 해서 얼떨결에 창업했다가 작년에 상장까지 해버렸어요 회사가. 그래서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 같이 가는 길에 정말 엄청난 축복을 많이 누려왔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축복의 일환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석박 동안을 지나가면서 이 연구자로서 국제학회 가서 최우수상을 한 번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그 상을 5년 동안 5번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 받은 상이 2011년에 그 당시에 이제 덴마크 단트코라고 하는 기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저 유럽 파케에서 아시아인이 수상한 게 제가 최초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여러분 365 드시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주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똑같은 IPC 학회에서 받았는데 제가 저 학회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한 사람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당시에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냐 하면은 2010년대 초반에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많은 질병에 관련돼 있다. 특히나 이따가 장표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다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대사질환이라든지 뇌질이라든지 자폐,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하는데 어떤 리더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공개하는 거 기분 나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자폐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다른 아이의 변을 캡슐로 해서 6알째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때 뭐 600만 원, 700만 원, 그 남의 똥 한 캡슐에 100만 원이 넘는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남의 똥을 100만 원을 넘게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또는 자폐 어린이가 수십만 명 중에 한 명꼴이던 게 요즘에는 진단의 방식에 따라서 2천 명 중에 한 명이 자폐라고 할 정도로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런 질병들이 증가하는데 그 이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다 알았고 그걸 어떻게 바꿔낼까? 라고 하는 연구를 하던 중에 도저히 너무나도 어려워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회사와 과학계가 다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형태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세계 최초로 승인받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세레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형태의 보스트라는 약이 최초의 약일 정도로. 근데 저하고 홀짜펠 교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똥을 먹는 거 아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과학자들의 세상에서는 이게 엄청난 브렉스루예요. 그래서 똥 먹지 말자. 똥 먹지 말고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내보자라는 그 좁고 어려운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저희한테 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불쌍해가지고. 참 어려운 길 갔다고 불쌍해 상을 많이 줬던 것 같고, 근데 놀랍게도 저 2011년에 상을 받았던 똥 안 먹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연구의 결과가 제가 5년을 연속으로 상을 받은 그 결과가 그 최초의 산물이 지금 여러분이 쓰신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의 똥을 안 정말 웃기지만 다른 사람의 똥을 안 먹고도 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제품이 아메이와 함께 출시한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좀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변천사를 제가 2분 내로 설명을 드릴게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 바이오 헬스케어 가장 핫한 토픽 빅가이들 다 하던 게 뭔지 아세요? 결핵입니다. 결핵, 홍역, 볼거리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수만 명씩 죽어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더 이상 결핵으로 죽는 사람 주변에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럼 그 다음 뭐냐? 저희가 언제나 무서워하던 사일런트 킬러라고 하던 심장병, 심장마비. 그래서 이 심장마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핫토픽으로 가졌고 70년대, 80년대 이후로는 이제는 한겨울 엄청 추운 날 뭐 이런 때 아니고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발병한다는 걸 알았고 혈압 120, 130 넘어가기 150 넘어가면 바로 그냥 혈압약 먹으면서 심장병의 위험을 낮춰주는데 이 혈압약이 이제는 50원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7, 80년. 그 다음은 에이즈죠. 에이즈도 이제 정복이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두렵던 질병. 그 다음은 뭐였죠?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암이죠. 암. 그때만 해도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야, 너 얼굴색 이상한데 병원 좀 가봐.
병원 가면 대장암 3기, 뭐 간암 3기 이렇게 두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의사들과 저희가 일하는 그 제약회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약 먹을 정도로 아픈 사람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해요. 이제 병원 가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병원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이야기라고 해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1, 2년 뒤에 당뇨 올 수도 있어요 정도가 듣는 최악이. 저희 매년 가서 찌르고 피 뽑고 체변해서 혈변 보고 위내시경 하고 혈액은 6개월에 한 번씩 보고 이제는 이런 시대들이 왔어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가는 시대에서 이거는 이 경제학적 관념이랑도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돈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핵만 낫게 해주면 제 모든 전 재산 다 드릴게요 해서 그 다음에 나 심장병만 안 걸리면 그 다음에 내 에이즈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내 암만 나오면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키트루다라고 하는 엄청난 항암제가 있기는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약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한 번 처치하는데 1.2억인가 들어갔는데 총 6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 약효가 한 5대 5였어요. 그리고 이 약효가 들으면 6개월을 더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거 안 쓰고 그냥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저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제 전 재산 다 주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서 이제는 암이 완치율이 85%가 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는 대장암 완치율이 98%예요. 갑상선암 완치율이 104%입니다. 와. 안 걸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게 진짜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암이 두려운 암은 몇 가지 있어요. 아직 콜드 캔서라고 해서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몇 가지는 있지만 거기도 이제는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이코노미 그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부가 어디로 내려오기 시작할까요? 이제 사람들은 나 오래 사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퀄리티 오브 라이프예요. 삶의 질이 높은 상태로 오래 살아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이 삶의 질을 맞춰 나가기 위한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매번 하던 얘기가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미리미리 건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죽기 직전까지 건강해주는 것으로 이 모든 바이오 헬스케어계는 다 이전을 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아메이랑 20년 독점 계약이라는 걸 맺을 때 사실은 제가 뭐 어수룩하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 20년 계약을 맺은 큰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제가 학회에서 맨날 하던 얘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유산균 하나 가지고 모두를 다 처리할 수는 없다. 평균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평균 이상의 엄청난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맞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변을 받아야 된다. 이 변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맞춤형으로 줬을 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학회에서 얘기하면은 모든 회사가 그 당시에는 교수였거든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교수님은 정말 그냥 교수 하셔야겠어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십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20만 원 내면서 똥 내고 4주 기다리면 맞춤형으로 해서 맞춰서 드리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저희한테 손을 내밀었던 게 아메이기도 했었어요.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사이언스가 그렇다면은 사이언스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희 회사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투자를 결정했던 회사가 아메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메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왜냐? 그만큼 이 사이언스에 대한 마인셋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3억 넣으면은 내년에 5억 뽑아야 돼요. 5억 넣으면 내년에 7억 뽑아야 돼요. 그런 마인셋으로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든지 마이웰네스랩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랑 이어서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아메이보다 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것은 제가 좀 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고객이 이동을 하고 있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마냥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과학기술부 과기부에서 55억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는 그 75억 받은 이후로도 수십억짜리 과제를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받았던 게 과기부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아산병원이랑 저희 회사랑 같이 난치병 치료제 과제를 55억짜리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난치병 치료제 토픽이 뭐냐? COPD예요. 폐쇄성 폐질환. 이 폐쇄성 폐질환은 저희가 다 같이 그 교수님들이랑 서울대 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저희 다 같이 모여서 작년 말에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박수 치면서 제일 좋아했던 성과물이 뭐였냐면은 똥을 51개를 모았어요. 51개를 모았는데 이 똥이 진짜 금똥이에요. 진짜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51명을 저희가 찾아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전에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극장 같은 거 보시면은 정말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 막 100세인데 이거 들고 밥 매러 가시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보면 저녁에 식사하시는데 소주병 딱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일하시면서 담배 하루 종일 피시고, 담배 하루에 2갑씩 피고 소주 2병씩 드시는데 100세인데 밥 매러 가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40기타 다시 한번 어제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55세 넘어서 폐경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60 가까이 다 가셔서 폐경이 오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도 90세 넘어서까지 너무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저희 외삼촌이랑 다 같이 식사하시고, 제가 화투를 외할머니한테 배웠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미나투 뛰시고 노래 부르시고 주무셨는데 그냥 다음날 못 일어나셨어요. 95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폐쇄성 폐질, 평생 담배 2갑을 폈는데 폐쇄성 폐질환이 안 걸리는 사람의 똥을 51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똥을 저희가 쥐한테 이식을 해요. 쥐한테 이식을 한 다음에 이 쥐한테 미안하지만 이 쥐를 스모킹 챔버라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데다 하루 종일 넣어놓잖아요. 이거를 몇 주를 하면은 웬만한 쥐는 바로 폐쇄성 폐질환이 와요. 근데 이 할머니 똥 이식받은 쥐는 폐쇄성 폐질환이 안 와요. 폐가 애기 폐 같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똥에 있는 미생물이 특정 물질을 만들어내서 폐를 보호한다는 걸 찾았고, 그걸 저희가 신약으로 개발 중에 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럴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는 역할이 엄청나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1, 2년 전에 과기부에서 과제를 받을 정도로 과학계는 전혀 모르던 거였어요. 과학계가 원래 생각했던 건 뭐냐? 저 노란색의 헬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이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 하던, 언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는 유전자를 분석해내서 병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인간 개념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했다라는 게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넥스트로 간 토픽이 뭐냐? 그게 바로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엑스포점이 뭐냐면 우리 주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100% 똑같은 사람 2명이 있어도 한 명은 더러운 물 먹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아무것도 못 먹고, 한 명은 이스프링, 엠모스피어, 더블엑스 다 먹고, 이러면 당연히 먹은 쪽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일부 맞기는 해요. 과학자들이 다 일로 가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가 뭐냐? 2014년에 아메이가 2014년이면은 과학계가 엑스포점에 대한 개념을 이제야 조금씩 알던 시기인데,
그때 이미 아메이가 스탠포드에다가 1,000만 불을 지원을 하면서 엑스포점 연구를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메이가 우리 회사에다 수백만 불을 투자한 게 이게 처음 한 허무맹랑한 짓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 어느 회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5억 넣으면 7억 뽑아야 돼요. 100억을 연구하겠다고 넣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00만 불짜리 엑스포점 연구를 통해서 아메이가 획득한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 맞긴 맞다. 우리 주변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인간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 거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아메이가 그 어떤 회사보다 먼저 알게 된 게 엄밀히 얘기하면 저 1,000만 불짜리 엑스포점 연구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과학계는 아메이가 저희 회사에다 투자하고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이 큰 여정을 시작할 때쯤 훨씬 먼저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과학계가 많이 봤던 것들이 뭐냐 이런 거예요.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둘이 100% 똑같아요. 근데 저 둘이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같은 물 마시면서 같이 사는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 되고 한 명은 마른 상태로 가요. 이거는 유전자와 엑스포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하느냐? 이 둘의 똥을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비만인 사람 여자 똥 이식 받은 지는 비만이 되고 마른 여자 똥 이식 받은 지는 똑같은 거 먹고 사는데 한 명은 마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약발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리스폰스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과학계가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수많은 질병들이 우울증, 불안증, 자폐, 파킨슨, 염증성 장질환, 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오늘 저는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은 게 우리 혈액까지 넣어주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면역이라는 이야기와 이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 바흐라고 하는 교수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논문을 냈어요. 이 논문을 낸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딱 그 내용이에요. 봐라. 우리가 50년대에 엄청나게 두려워하던 튜버클로시스, 결핵, 헤파타이티스 A, 간염, 멈스, 미스, 홍역, 볼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죽어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제는 저 사망률은 줄줄줄줄 내려왔는데 이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온갖 종류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 면역계 질환들인 거예요. 이 면역계 질환 중에서도 크론병과 같은 질환들. 여러분 크론병과 염증성 장질환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지 아세요? 폭발적으로 진짜 대장 소화기 내과 외과에서 매번 하는 얘기가 상상 초월이다. 매년 15% 이상으로 크론병과 유씨 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옆에 쳐다보고 너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어? 라고 하면 물어보시면 10명 중에 7명 끄덕끄덕 할 거예요. 크론병이라는 거는 한 15년 전인가 윤종신이 크론병이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뭐 장에 미생물이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크론병이 뭐야? 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이 건너면 크론병이 거의 다 걸려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인간 몸 안에 100만 개, 600만 개 당 하나꼴로 만들어지는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게 우리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우리 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암세포랑 똑같이 생긴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아주 조금만 다른 거의 똑같이 생긴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게 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면역세포가 피하 식별을 잘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가 공격해야 되는 게 뭐고 내가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 똑똑함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우리 장질환들입니다. 이 장질환들을 여기에 이세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오늘 이 내용을 건너뛰고 뒤로 가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이 면역 세포들이 갈 길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군인이 맘이 M16 들고 총 들고 나왔는데 다 장님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이 면역 세포가 내가 뭐를 공격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몸의 관절을 보고 야 이거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얘 뭐지? 하고 공격을 시작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내 장세포를 보고 야 암세포가 이렇게 많아 당장 다 죽여야 돼. 내 장세포를 매일같이 공격하는 게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켜내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몸 안에 면역 세포예요. 나는 이 허벅지 단에서 이제 막 갓 태어났어. 갓 태어나면은 내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내 몸밖에 없어요. 그 내 몸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다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무언가를 공격하라고 태어난 게 이들의 목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이 뭐를 하느냐? 이 면역 세포를 전부 다 우리 장으로 보내요. 우리 장이 엄청나게 큰 쇼윈도예요. 그 장에 면역 세포들이 다 붙어가지고 뭐를 구경하느냐? 우리가 매일같이 입으로 넣는 음식과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을 보면서 아, 야 이게 음식이야. 이런 음식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발작하면 안 돼. 이런 게 과민성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청나게 편식하고 예를 들어서 6살까지 집에서 부모가 너무 애가 귀해가지고 너무 깨끗한 데서 6살까지 계속 살다가 이 애의 몸의 면역 세포는 이 진먼지 진드기라는 걸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아이의 면역 세포예요. 근데 애가 6살 때 콘도 와가지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딱 나왔다. 그럼 우리 면역 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만난 것처럼 이 진먼지 진드기가 내 몸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콧물, 눈물 막 쏟아내면서 기침 그리고 이게 내 목으로 넘어올까봐 목 주변에 면역 세포들이 다 붙어서 막 이게 이제 천식이에요. 그러다 기도를 막고 숨을 못 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과민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시작되는데 이 면역 세포를 가장 똑똑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이 장에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이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구경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아 살아있는데 내가 아닌 게 저런 것들이네 라는 거를 우리 면역 세포가 알게 되고 우리의 면역 세포의 메모리 펑션이라고 하는 훨씬 더 똑똑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훨씬 더 커서도 이런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과 질환이 발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즘 학계의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항생제 투여하고 이런 거 정말 어렵게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유명하다라는 병원 가면은 막 항생제 엄청 과처방해가지고 병 똑 떨어지게 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소아과 그렇게 하면은 맘카페에서 난리 나죠. 바로 폐업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 소아과에서 어린애한테 항생제 처방하면 무조건 유산균 같이 처방해야 될 정도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젠 아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아침에 저도 아침마다 굿모닝 하거든요. 이 아침에 내가 먹은 것이 내 혈액까지 들어가는지는 내가 아침에 굿모닝 했다고 굿모닝이 내 혈액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면 저는 여기 못 왔어요. 앰뷸런스 타고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우리 모세혈관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그런 물질들이 우리 혈액으로 바로 들어오면 저희는 다 막혀가지고 다 병원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은 것은 내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쪼개내서 약으로 만들 거냐 독으로 만들 거냐 미생물들이 쪼갠 게 내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라고 하는 혈액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결정되는 거고
좋은 장내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좋은 대사체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위에 있는 회색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걸 먹고 살아도 누구는 반응군이 되고 누구는 비반응군이 되는, 이거는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2019년의 논문일 정도로 이 과학계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렇게 미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가 이것보다도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다가 이런 논문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메이는 이런 내용들을 엑스포전부터 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이미 2017년에 수십만 불을 투자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미리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메이랑 저희는 야,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검증하면서 갔던, 그게 바로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크로 제품일 정도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1908년에 메치니코프가 유산균 좋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10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이제는 유산균 몇 마리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 안의 미생물들의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커서도 자가 면역 질환이 걸리지 않고 커서도 뇌질환, 대사질환이 걸리지 않는 건강한 면역세포를 교육을 시키는, 16살까지가 키예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유산균 몇 마리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종의 미생물을 내 장에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20만 원이 넘는 맨셀 스펙을 사 먹었는데 그 맨셀 스펙을 우리 집에 변기가 먹을 건지 내 혈액 안으로 넣어줄 건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변기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맨셀 스펙을 매일 먹으면. 근데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거를 받아서 혈액에 넣어주지 않으면 다 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를 이 과학계는 이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300명에 달하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똥을 먹지 않고서도 내 장 안의 미생물의 유전적 다양성, 면역세포가 교육을 받는 미생물의 다양성, 내가 먹은 게 혈액까지 들어가는 다양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물질도 증가해? 라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증가 치수까지 임상으로 다 확실히 개선된다는 걸 검증하고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논문으로만 설명을 하면, 제가 그냥 제 뇌피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이자 엄마 미생물 그리고 노칭 기계들. 아기 때 면역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는데, 요 아래 보시면 아기가 접하는 미생물들은 아기 면역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줘서 아기가 커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그림으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유바이오시스 다이버스 마이크로브스, 장 안에 미생물이 풍부한 아이들, 헬시 이뮨 임프린팅, 건강한 면역이 이 아이에게 각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이 아이는 대사질환, 뇌질환, 자가면역질환이 걸리지 않는 아이로 크게 되는 거고, 어렸을 때 항생제 먹고 하면서 장의 미생물을 잃어버린 opportunities missed, 그러니까 기회가 사라진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면역체계가 몸에 각인이 되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자가면역질환, 대사질환, 뇌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월등히 높아진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회사에 지금 그 AI 자문역 하시는 분이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미국 분들이 무척 많으세요. 미국 안에 뭐 예전에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버드대 교수님들부터 어바인 쪽에 있는 교수님들, 이 많은 분들이 저희랑 같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사드리는 건 제가 사드렸어요. 이 마이랩 제가 사드렸는데, 그분들 자기 아이들 거 변 다 해가지고
드라이 아이스에서 페덱스로 보내가지고 자기 아이들 맞춤형 먹이세요. 그 드라이 아이스에서 페덱스 보내는 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이거를 하세요. 아이기 때문에. 왜냐? 요즘 세대는 다른 사람의 똥을 먹여서라도 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관심사인데, 자기 애 남의 똥 먹이는 게 쉽나요? 절대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일랩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페덱스 100만 원이 돈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아메이가 이 어려운 걸 출시해서 한국에서 전 세계 아메이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초로 출시한 게 마일랩인 거고, 이거는 진짜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이 모든 아이들이 16세가 되기 이전에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메이 내에서도 정말 저는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건강하게, 그 사람들은 이 잠복기가 있는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아이가 커서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똥이 약이다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똥이 약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먹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 유일하게 아메이의 마이랩만이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메이랑 저희가 꿈꾸던 지난 15년간 꿈꾸던 아주 일부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일랩이라는 제품을 피마스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반응도를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잘 듣는 게 이 마일랩 유산균이랑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더블엑스, 파이토프로틴 APP, 그리고 오메가3 아세로라시. 이거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아메이와 연구를 해갖고 지금 심도 있는 연구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저도 굿모닝을 하거든요. 굿모닝을 저는 7시 이전에 해요. 7시 이전 블루베리도 많이 넣고 이스트비 넣고 해가지고 쫙 갈아가지고 마일랩 저는 보통 2포 넣고 해가지고 쭉 먹고 점심을 가급적 오후 2시 이후에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아침에 제가 굿모닝을 한 때부터 오후 2시까지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저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약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뷰티레이트, 장 누수를 막아주는 물질, 뷰티레이트에 체인 하나 붙으면 감마 아미노 체인 붙으면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저의 하루 종일의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저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리고 거기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인돌, 행복 호르몬, 수면 호르몬, 장내 미생물이 얘네들이 아침에 그 굿모닝하고 6시간만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시켜놓죠? 그럼 하루 종일 저를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도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침에 드시는 굿모닝은 식빵에다 뉴텔라 발라먹는 거에 비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에게는 100배 이상 어려운 일을 주는 거예요. 식빵에다 뉴텔라 발라먹죠? 우리 장내미생물 락테이트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하등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거 하나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굿모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마이크로바이옴에 줌으로써 얘네들이 저를 위해서 억지로 하루 종일 약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굿모닝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이 굿모닝이랑 마이랩만 잘 붙여도 진짜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다양성과 대사체는 하루 종일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고 굿모닝의 역할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저희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8만 건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8만 건에 육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반응도를 보고 누가 에코를 만들어내는지, 누가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반응도를 추적해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게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반응자와 비반응자로 딱 나뉘어요. 아침에 굿모닝을 하면은 저는 가스 거의 안 나와요. 속이 엄청 편하고 하루 종일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굿모닝 드시면은 진짜 삶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가스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굿모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설퍼 컨테이닝 아미노 애시드가 프로틴인데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먹으면 일단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빨간색 사각 쳐진 가스,
가스 생성에 거의 다 몰입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사람은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중간 초록색 물질을 넘어서 아세틸COA, 크로토닐COA, 뷰티레이트까지 다 생성을 해내는 사람들은 반응자이고요. 저 패스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가스만 나오시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넘어가게끔 해주는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도 없어요. 이제 제가 결론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제가 인스파이어에서 잠시 했던 내용인데 이 장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는 지난 10몇 년간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 이제 9월이 되면은 여러분 9월 10월부터는 새로운 게 또 시작이 되죠.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제품이 하나 더 시작이 되죠. 이런 것들을 아메이는 지난 10년, 15년간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 이 세상의 변화를 보세요. 유튜브가 이제는 저도 옛날에 유튜브 엄청 무시했어요. UCC, 야 그런 거 누가 봐, 무한도전 봐야지, TV에서 찍는 거 많이 해줘. 이젠 다 유튜브밖에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신세계, 이마트, 이제 쿠팡이 신세계 전체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됐어요. 왜냐? 그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힘이 아직 터지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미디어, 리테일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는 쿠팡의 수준이 아니에요. 헬스케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GDP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영역을 데이터베이스와 붙였을 때 이제 여러분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는데 거기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다? 그게 바로 아메이예요. 이 다른 제3자 레포트에서 나와 있듯이 이미 아메이는 바스프 DSM과 같은 회사와 함께 개인 맞춤형 시장의 스타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그 힘과 피마스라는 기술과 아메이의 제품 개발, 이 기술이 합쳐져서 이제는 예전에 볼 수 없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여기는 2세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옛날에는 제품을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는 아메이 사람이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팔던 시절 아메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시대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브랜드를 사는 시절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만들든 상관하지 않고 브랜드 파워를 믿기 시작하는 시절이었고 그때부터 아메이가 살짝 스트러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변화의 시대가 왔어. 이제는 사람들이 뭐를 사느냐? 철학을 사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안 마셔요. 내가 원하는 내 감성에 맞는 인디 카페 가서 사 마시는 거예요. 이제는 명품 옷을 사 입질 않아요. 파타고니아와 같이 말도 안 되게 비싼데 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놓은 환경보호라는 그 철학의 제품을 사는 시절이었어요. 이제 아메이가 그 철학을 시작해야 돼요. 아메이는 저는 그래서 이 창업자분들의 그 철학, 남을 돕는 섬김의 철학, 남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는 그 무기, 여러분이 그 철학을 들고 아메이는 그 이면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쳐드릴 때 지금 여기 계시는 2세 분들은 또 다른 퀀텀 점프의 시절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창업자분들의 창업 정신, 섬김의 정신, 그 철학과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데이터베이스가 만나서 이제 2세 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새로운 퀀텀 점프의 시대를 맞이하는 게 앞으로 저희 앞에 있는 아메이의 꿈과 비전이자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앞으로 바이오 혁신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매진해서 나아가면은 5년 뒤에 저희 훨씬 더 크게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